조간 브리핑. (2015년 1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 사설 기소 독점권 남용하는 검찰의 횡포 도를 넘었다, 이 글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현재 공권력이 정당한 법의 집행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검찰은 불법 시위를 법치 파괴의 전형으로 규정했지만 정작 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법치 파괴는 따로 있다. 최근 수원대 교수에 대한 파면 취소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검찰 수사에서 외면당한 이인수 총장 비리 중 상당수를 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를 남용해서 법을 우롱한 법치 파괴에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수원대는 교육사업과 별다른 상관이 없는 종편에 50억을 출자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을 특채로 임용해서 눈길을 끈 바 있다. 이뿐 아니다. 검찰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술자리에서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이진한 서울고검 검사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인 여기자가 용기를 내서 고소했지만 시간만 질질 끌다가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반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가 회장인 기업그룹의 계열사에서 시위하던 노동자에 대해서 빌딩 점거를 이유로 구속 기소한 뒤 지난 24일에 6년형을 구형했다. 최근 5년 동안 5,738건에 달하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단 한 건도 구속 기소하지 않은 검찰이 부당 노동 행위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동료의 죽음에 항의하던 노동자에겐 유독 가혹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공권력이 균형을 잃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한 법치국가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법치국가가 국민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자발적 동의와 인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네, 사설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법을 통치수단으로 악용할 뿐 존중 따위는 하지 않는 권력. 이 권력에게 국민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제 군주 국가일 뿐이죠.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말이었습니다. 12월 5일 불법 폭력 시위 엄단 방침을 다시 밝힌 것인데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 문제로 나선 것이 이번 달만 3번째입니다. 범죄 수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민주노총이 불법적인 폭력적인 집단이다라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목적이.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경찰은 어제도 민주노총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이후 경찰이 피의 사실과 관련이 확인되지 않은 압수품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퍼포먼스용 쇠망치를 가져다가 폭력 시위의 근거로 삼으려고 했었죠. 의도가 너무나도 명확해 보입니다. 정말 늦어도 11월 30일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그때가 안 되면 한중 FTA는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여야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날이 마지노선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는데요. 한중 FTA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정에만 합의했을 뿐 비준한 처리를 위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우선 주말 동안 논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인데요. 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새누리당은 외교통일위원회에 이어서 본회의 처리까지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코골이 119, 연지연 곰탕이 함께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일염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속보입니다. 요즘 어플로 부르는 대리가 유행인데요. 최근 컴백홈 대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 기자 불러보죠. 김 기자? 네, 전 지금 역삼동 먹자골목 한 주차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15땡땡 전화대리보다는 컴백홈 어플 대리로 직접 대리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리기사를 직접 골라 부르고 이동거리만큼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컴백홈 대리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이용내역 제공, 영수증 출력 서비스 등으로 그동안 대리를 많이 이용하셨던 고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컴백홈 측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을 펑펑 쏜다고 하는데요. 컴백홈 대리 서비스 첫 이용 전에 쿠폰 번호 C8C8을 입력하시면 대리요금 할인해드린다고 합니다. 이상 역삼동에서 김 기자입니다. 김 기자 감사하고요.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선친인 김용주의 친일 문제를 다룬 한겨레 8월 1일자 토요판 커버 스토리. 김무성 대표는 그 기사가 근거로 내세운 일제강점기 매일신보와 전선공직자대회 기록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한겨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1억의 손해배상 소송이었는데요. 형사가 아니라 민사입니다. 통상 진짜 억울하면은 기자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거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도 보편적인 수단인데 민사소송으로 했다. 이 점이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겨레는 김용주의 친일을 입증하는 자료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자식으로서 그저 인정하고 넘어가면 문제 삼는 사람이 면구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그는 왜 억지를 부리는 것일까? 우리 아빠 친일파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 수많은 증거들을 무슨 수로 덮으려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주장을 요약하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매일신보와 전선공직자대회 기록 둘 다 허위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죠? 두 기록이 거짓이라면 친일 김무성 아버지가 애국자로 둔갑하고 있다라는 한겨레 기사도 당연히 오보가 되겠죠. 하지만 두 기록은 역사학자뿐 아니라 정부의 공식 문서도 인정하는 중요한 사료입니다. 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 기관지로 1910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발행되던 한국어 일간신문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매일신보에 대해서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허위 과장 보도는 물론이고 왜곡 날조까지 일삼았던 신문이기 때문에 결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일신보가 친일파 아닌 사람을 친일파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한겨레를 상대로 한 소송은 별도의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한겨레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1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기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선친의 친일 문제를 진실의 영역이 아닌 분쟁의 영역으로 넘겨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조선일보, 동아일보 신문사 설립자의 친일 행위, 이건 너무나 분명하지요. 자, 그런데 두 신문 설립자 후손은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은 무려 6년이 지나도록 현재 진행형입니다. 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2년 남았는데 김무성 대표 대권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선친의 친일 문제에 대해서 무수한 질문이 쏟아지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으니 기다려보자. 친일 논란이 제기되면 소송 중이다. 기다려보자.
도피처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김영삼 전 대통령이 현 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안장식이 끝난 다음 서울 강남의 대형 식당에 상도동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인재 최고위원, 그리고 야권 인사가 된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김영춘 부산시당 위원장도 모였습니다. 손학규 전 고문이 역시 어른답게 돌아가시면서 단칼에 명예회복을 하신다라고 말해서 웃음바다가 됐다고 하는데요.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YS 측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이 향후 정치에서 어떻게 표출될지, 이게 관심사라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 YS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은 정치적 아들이 되려고 했는데 말이죠. 새누리당 안에서는 할 일이 태산인데 여당 대표가 5일장 내내 장례식장에서 살았다, 이런 불만이 청와대에 쌓였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말이죠. 경향신문을 보게 되면은 문민정부의 소통령으로 불렸던 김현철 씨, 내년도 총선에 출마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이 마무리되면서 정치적 아들에 가려졌던 진짜 아들 김현철 씨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관심은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인데, 현철 씨가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세상에는 마땅한 때가 있는 것 같다, 아버지에 대한 너무 늦어버린 찬사에 그저 가슴이 미어진다라고 말한 부분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김현철 씨는 19대 총선과 2013년 재보선에서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접었죠. 출마 의지는 충분하다, 이게 바로 주변의 반응입니다. 최근 행보는 고향 새누리당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척 가까워져 있는데요.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를 맹비난했지요. 여당의 제2당은 명분이 약합니다. 김현철 씨는 페이스북에다가 아버님은 이 시대가 절박하게 필요한 통합과 화합을 병환이 중한 가운데 필담으로 남기셨다. 더는 때를 놓치지 말라는 절실한 마음이 전해온다, 이렇게 남겼는데요. 발인 예배 때 민주화가 다시 불타는 조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야당 쪽으로 가겠다, 이런 의중을 내비친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안팎에서도 서울 동작을 경남 거제, 부산, 이렇게 구체적인 출마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요 신문방송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오는 12월 5일 2차 민중 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판단하고 불허 방침을 내비친 사실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조선일보만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과격한 불법 투쟁만 일삼는 민주노총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벌써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서 선진국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면서 12월 5일 53개 노동단체가 다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부 당국에서 이를 불허해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을 일면에서 다뤘습니다. 김무성 발언에 유독 뉴스 가치를 실어주는 조선일보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2차 민중 총궐기는 평화롭게, 즐겁게, 명쾌하게 할 것이다.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이다. 믿어도 좋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차 민중 총궐기 대회를 평화로운 집회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총궐기본부는 2차 민중 총궐기를 실질적인 평화 집회로 만들겠다며 다양한 방안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전농 사무총장인 조병옥 민중 총궐기 대변인은 꽃을 들고 나가서 경찰 차벽에 꽃을 꽂는 것부터 하겠다. 복면 금지법에 대한 반대 뜻을 담아서 다양한 복면을 착용하고 무도회를 여는 방안 등 2차 총궐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투쟁본부 쪽에서는 예술인들과 함께 집회에 문화 공연을 접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제가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12월 5일 2차 민중 총궐기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누군가 전경버스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폭발시킵니다. 그렇다면 시위대는 그 수가 몇만이 됐던 한국의 IS가 될 것입니다. IS, 시위대 틈바구니에 침투해서 테러 감행, 이런 헤드라인도 가능하겠지요. 이 페이스북 게시물에 성지 순례객이 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어떤 음험한 쪽에서 일부러 전경버스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민중총궐기는요, 비판도 하고 공세도 펼쳐야 되겠지만은 방어도 해야 할 판입니다. 하여간 앞장서서 복면 쓰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했습니다마는 생포해서 도대체 어떤 놈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방어해야 하니까요. 이훈범 중앙일보 논설위원회 그 시절로 돌아가기 싫다, 이 칼럼 일부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폭력 시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건 더 말해서 뭐 하겠는가. 복면을 쓰고 행한 폭력은 더욱 엄중히 처벌돼 마땅하다. 그렇다고 얼굴을 가리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실효성이 의심되는 게 반대의 이유다. 더 큰 이유가 따로 있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게 두려운 까닭이다. 복면이 폭력을 증폭한다고 모든 복면을 폭력으로 규정해서 금지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다. 유신 시대의 긴급조치도 그런 사고에서 출발했다. 국가 목표에 방해가 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얼마든지 유보할 수 있었던 국가 폭력이란 이야기다. 영면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우리가 가장 고마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암울한 시대의 무게를 어깨에서 내려준 것 아니겠는가? 유신시대로 돌아가기 싫다. 한 줌밖에 안 되는 폭력 시위꾼들 없애겠다고 훨씬 거대한 국가폭력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는 싫단 말이다. 폭력 시위꾼들과 같이 시위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에게 배워야 한다. 수만 명의 시민이 왜 거리로 나왔는지 알아야 한다.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고 국정으로 바꿔버리는 권위주의 사고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을 복면금지 같은 또 다른 권위주의로 막겠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국가의 폭력은 복면 없이도 쇠파이프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공약 지켜달라고 그 말 한마디 하러 간 거잖아요. 평생을 진짜 제가 딸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 평생을 그렇게 그냥 바르게만 살아오신 분인데, 근데 아버지한테 만들어놓고 거기 누구도 대답하지도 않고,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투쟁 시위만을 일삼는 민노총이 대한민국에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3만 부를 넘어서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협박에 지배당한다면 우리는 시민이 아닙니다.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예일 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형님. 가만히 있어. 이것이 국가입니까? 이것이 국가입니까? 12월 5일 토요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모입시다. 가장 평화롭게, 그러나 가장 단호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합시다. 우리의 힘은 작지만 합치면 커집니다. 12월 5일 오후 서울 광화문입니다. 선선한 날씨,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립죠. 창밖은 어느새 익어버린 가을 풍경이 가득합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재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신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몸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여전히 늘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 재배로 새싹을 만들어 식품 공장에서 오랜 시간 증수 건조시켜 만들어지는 새싹 땅콩차. 당신의 잠시 휴식이 되고 싶습니다. 새싹 땅콩차는 여러분께 가을 풍경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 공동지도부 제안을 거부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의 관계 기사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문재인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닌 제3의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그 방안 중 하나로 호남 끼얹기를 명분으로 한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의 통합을 제안하자, 이런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한 측근은 천정배 의원과 지금의 야당으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제안에 대한 주변 인사들의 생각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더 많이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탈당하자, 당대표를 다시 뽑는 통합전당대회를 열자고 제안하라, 아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백의종군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런 조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에 대해서 지금은 당 혁신이 우선이다, 이렇게 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고 참, 공천권 달라,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예. 조선일보 기사였고요.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가 자기 나라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아베노믹스 2기 정책의 구체안을 발표했습니다. 1기 정책의 핵심이었던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사회복지와 분배로 방점을 옮긴 점, 이게 눈길을 끈다는 겁니다. 한겨레 일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노인 1,000만 명에게 3만 엔, 즉 약 28만 원씩 현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아동 수를 줄이기 위해서 2017년까지 50만 명분의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양로시설도 2020년까지 50만 명분 이상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급여를 현재 임금의 40%에서 67%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3조 엔, 약 28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28조밖에 안 됩니까? 22조 갖고 쓸데없이 4대강 사업을 벌인 MB 생각하면 정말 속이 뒤집힐 따름입니다. 이제 일본도 복지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울뿐인, 이름뿐인 복지, 예, 국민들은 참지 못합니다. 한겨레 보겠습니다. 정문태 국제분쟁 전문기자의 연재 기고물, 오늘은 파리 시민만 시민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약해서 파리 희생자는 130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만도 4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파리 사건 한 달 보름 전인 9월 28일로 돌아가보자. 미국의 지원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9개 아랍 다국적부는 예멘 해안도시 모카의 한 예식장을 공습해서 여성 80명을 포함한 민간인 131명을 살해했다. 그 학살 사건은 공습한 적이 없다는 사우디 정부 발뺌 한마디로 끝났다. 거기에는 수사도 조사도 없었다. 정치인들의 묵념 따위도 없었다. 그 흔해 빠진 촛불 하나 밝힌 곳도 없었다. 국제 언론도 대면 흘려 넘겼다.
파리 시민 130명 목숨과 모카 시민 131명 목숨은 그렇게 달랐다. 우리는 파리 시민 목숨이 소중하듯 모카 시민이나 카불 시민이나 서울 시민 목숨 하나하나도 똑같이 소중한 가치를 지녔다고 귀가 닳도록 배워왔다. 그런데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테러에 맞선 전쟁을 선포한 미국이 2001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뒤부터 살해한 민간인이 18,000여 명에 이른다. 2003년 미군의 2차 이라크 공습 뒤 2015년까지 50만 명을 웃도는 시민이 희생당했다. 2011년 미군과 나토군의 리비아 공습 뒤부터 시민 3만여 명이 살해당했다. 시리아 전쟁에 개입하고서부터는 올 10월까지 4년 동안 최대 34만 명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다국적군이 8개월째 소리 없는 학살전을 벌여온 예멘에서도 시민 2,700여 명이 살해당했다. 그렇게 100만 시민이 학살당하는 동안에도 이 세상은 아무 말이 없었다.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사건 핵심 증인인 국정원 직원의 증인 채택을 취소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입니다. 국정원 직원을 불러가지고 원세훈 원장의 적폐, 범죄 이런 것들을 입증하려던 검찰,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재판이 그래서 파행으로 치달았는데요. 재판부가 원세훈 전 원장 측에 유리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외압 무죄 판결문에 증거 제출을 또 제안했다고 하는군요. 완벽하게 기울어진 재판 진행, 이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정황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지요.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김시철 부장판사. 아직 기억 속에서 그 이름 안 지우셨겠죠? 제가 그 사람 이름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뿐 아니라 다른 모든 범죄도 무죄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김시철 부장판사가 말이죠. 예, 김시철 부장판사 이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삼성 계열사의 한 임원이 일부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 내용이 큰 파문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임원은 지난달 27일에 보낸 젊은 친구들 버릇 좀 고칩시다라는 제목의 메일에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매일 눈에 띕니다. 젊은 철딱선이 없는 친구들 회사 내에서 이동하는 와중에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업무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어도 못할 판에 정신이 저런 데 팔려 있으니 일을 제대로 하겠나 하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나한테 걸리면 귀싸대기 때리고 조인트 까고 스마트폰 뺏어버린다라고 공지하라고 했어요. 다른 본부에서도 동참해 줬으면 합니다. 어이고, 삼성은 이런 조직 문화였습니까? 윗사람한테 잘못 보이면은 귀싸대기 얻어맞고 조인트 까이고 스마트폰 뺏기고 말이죠. 어이고, 이게 무슨 저기 권위주의 시대의 그 고등학교 풍경 같기도 하고 말이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거리의 사제 함세용. 정당한 민주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친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대전 기독교연합회관 연봉홀, 이튿날인 12월 12일 토요일에는 낮 3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오늘의 날씨. 내일 아침까지는 꽤 춥다가 낮부터는 추위가 차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도, 광주 10도, 대구 10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예년 이맘때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한국일보에 실린 최진주 기자의 종편의 4가지 파괴적 혁신이란 제목의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는 12월 1일이면 종편이 출범한 지 4년이 된다.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한 JTBC를 제외하면 그동안 세계 종편 채널, 즉 TV조선, 채널A, MBN은 우리나라 미디어 업계에 4가지 파괴적 혁신을 가져왔다. 이 부분만 읽어보면은 한국일보가 종편을 띄우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최진주 기자의 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청률을 위해서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출연자를 섭외하는 혁신이다. 가수 장윤정의 가족이 장윤정 씨를 비난하니까 채널A는 가족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낸 뒤 장윤정 씨 억울하면 나오세요 라고 말했다. MBN은 최근 강용석 전 의원과 불륜 의혹이 일었던 블로거를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시켰다. 모든 분야 전문가인 패널들은 채널을 가리지 않고 겹치기 출연을 한다. 둘째, 단독 보도의 혁신이다. 긴급, 김무성 딸 32년 동안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어. 단독, 유대균 소심한 목소리로 뼈 없는 치킨을 주문. 단독, 유대균 배달 음식 시킨 적 없다. 모두 인터넷에서 숱한 화제를 불러 모은 혁신적 단독 기사다. 성완종 씨가 여당 의원들의 비리를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까 성완종과 이완구의 이름 궁합을 내보낸 것도 세계 어느 언론사도 생각하지 못한 혁신적 발상이다. 셋째, 북한 관련 보도의 혁신이다. 종편에는 하루 종일 북한과 김정은 이야기가 나온다. 형광등 100개를 켠 듯한 아우라. 겨울 왕국 엘사와 유사한 사람.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대통령보다 단골 메뉴인 것 같다. 지난달 북한 인민군 열병식은 하루 종일 생중계했다. 넷째, 수익 모델의 혁신이다. 몸에 좋은 식품 얘기에 쉽게 혹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홍보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협찬으로 제작되는 이 프로그램에선 이른바 쇼닥터라 불리는 한의사 의사들을 동원해서 특정 원료의 효능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방송이 끝날 쯤 인접 홈쇼핑 채널에서 이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일이 일어난다. 4가지 혁신은 모두 60에서 70대라는 열혈 시청자층을 발굴함으로써 가능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60대 시청자는 70%가량이 하루 1시간 이상 TV를 시청하며 이 가운데 약 15%는 4시간 이상 시청한다. 기껏해야 출퇴근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잠깐씩 보거나 시간 날 때 다시 보기로 보는 젊은 층과는 차원이 다른 시청자층이다. 물론 그런 날이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각종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재의 30, 40대가 나이를 먹어서 50, 60대가 됐을 때 현재와 같은 종편의 열혈 시청자로 돌변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하지만 그전까지 우리는 브레이크 없는 막말 방송의 행진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 네, 월요일 조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